테슬라가 로봇 시장을 먹는다고요? 참으로 순진한 말씀들 하십니다. 진짜 파는 현대차가 다 짜놨는데 말이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보며 경악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린 어떤 나라였나요? 남의 기술이나 빌려 쓰던 조립 공장이었죠.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 세상은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춤추는 로봇계에 왜 돈을 쓰냐고 했지요? 심지어 우리 국민조차 불안해했습니다. 핵심 기술 하나 없는 빈 껍데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시가 도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처절하게 매달렸을까요? 그 속에 숨겨진 야망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조립만 하던 시절은 지긋지긋했습니다. 남의 나라 설계도나 훔쳐보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싶었지요. 우리에겐 원천 기술을 향한 처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생존의 문제였지요. 당시 세계 로봇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쥐고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부품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수입에 의존했지요. 일본이 부품 수출을 막으면 우린 그날로 멈췄습니다. 그런 굴욕을 견디며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열망은 현대차 그룹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결단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되찾겠다는 선전포고였지요. 테슬라가 쇼를 할 때 우리는 내실을 다졌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로봇은 필요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대신할 진짜 괴물이 필요했지요.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두고 돈 낭비라 비판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험에서 구하고 삶의 질을 바꿀 파트너였습니다. 이 절박한 의지가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에 매달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이었지요.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강력한 시너지를 꿈꿨습니다. 그 꿈은 더 이상 허황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세계 로봇공학의 성지라 불리는 곳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무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그 무모한 시작 말입니다. 2020년 12월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샀죠. 무려 1조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춤이나 추는 로봇에다가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쏟았다는 겁니다. 당시 현대차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엔진 만들기도 벅찬 상황이었는데요. 로봇은 사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건 명백한 오버페이스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뇌부는 달랐습니다. 이게 아니면 미래가 없다고 봤죠. 단순한 기계 조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지능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모하게 깃발을 꽂았습니다. 미국 보스턴 연구소의 문을 열었죠. 거기엔 괴물 같은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양의 자동차 회사를 봤습니다.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만 보냈지요. 너희가 로봇의 심장을 아느냐고요? 그런 무시를 견디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짐을 꾸렸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타국 땅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더군요. 협업은커녕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한국 특유의 끈질김을 보여줬지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도박이었죠. 테슬라의 머스크가 비웃었을 겁니다. 자기는 자체 개발을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뼈대를 만졌습니다. 실패하면 모두가 끝이라는 각오였죠.
그만큼 엄중하고 무거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었죠.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수준요. 그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제부턴 기술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건 시련뿐이었죠. 과연 우리는 이 장벽을 넘었을까요? 그 처절한 학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죠. 우리가 스스로 뺏어야만 했습니다. 그 지독한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밤낮 없이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잠은 사치고 휴식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봇의 뇌를 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처참한 실패였죠. 넘어지고 깨지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고행이 시작됩니다. 현실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춤이나 추던 로봇 말입니다. 이걸 실제 공장에 넣으려니 다 깨지고 부서졌죠. 습기 조금만 있어도 픽픽 쓰러졌습니다. 먼지 하나에 회로가 타버리는 게 일쑤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천재들요? 그들은 정말 고집불통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술가이지 장사꾼이 아니라고 했지요. 현대차의 제조 방식을 무시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산 단가를 맞춰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품 하나 가격이 수천만 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상용화하냐는 말입니다. 테슬라는 옆에서 우리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자기들은 싸구려 부품으로 뚝딱 만든다고요. 머스크의 그 거만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왔죠. 이러다 1조 원 다 날리는 거 아니냐는 공포였습니다. 액추에이터는 테스트마다 터져나갔습니다. 뜨거운 유압유가 사방으로 튀고 난리였죠. 소프트웨어는 매일같이 꼬였습니다. 로봇이 허공에 발길질을 하며 고꾸라졌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니까요. 우리는 아예 보스턴 연구소 옆에 집을 얻었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24시간 버텼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고집을 실력으로 꺾었습니다. 현대의 정밀 제조 기술을 강제로 이식했죠. 어떻게 하면 더 싸고 튼튼하게 만들까? 그 고민 하나로 로봇을 수천 번 뜯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국산화에 매달렸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은 그야말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도 견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동료들이 번아웃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세계 최고라는 콧대 높은 놈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실력으로 짓밟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우리 로봇의 움직임이 달라지더군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강철 같은 내구성을 가진 몸을 얻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죠. 우리는 그 지독한 시련을 온몸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전 세계를 경악게 할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증명해냈을까요? 그 압도적인 승리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 손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이제 우리 로봇이 전신의 전율을 느끼며 눈을 뜹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장난감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2026년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죠. 세습 무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현대의 아틀라스가 걸어 나왔죠. 그 순간 장내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 같더군요. 테슬라 관계자들 표정을 보셨나요? 사색이 되어 입을 못 다물었죠. 옵티머스는 그저 장난감이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차원이 다른 괴물이죠. 56개의 자유도를 보셨습니까? 인간의 유연함을 가볍게 씹어먹죠. 50kg 무게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산업 현장의 일꾼 그 자체입니다. 테슬라는 20kg도 쩔쩔맸는데 말이죠. 이건 명백한 기술의 초격차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아니겠습니까? 세계 유력 매체들이 기절했습니다. 캔이든 최고의 로봇상을 바쳤죠. 대한민국의 깃발이 높이 섰습니다. 이 로봇의 뇌는 더 무섭습니다. 구글의 제미니 AI를 심었습니다. 현대와 구글의 미친 연합이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척척 해내더군요. 현장의 전문가들은 비명을 질렀죠. 이게 정령 실화냐고 묻더군요. 테슬라의 거품을 완전히 깼습니다. 우리가 로봇의 정점에 섰습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무시가 환희로 변했죠. 실패라 비웃던 입들을 막았습니다. 완벽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로봇으로 세계를 씹어먹었죠. 인류 로봇공학의 역사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로봇의 표준이 된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현대만 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세상을 홀렸습니다. 그 짜릿한 쾌감을 잊을 수 없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성공이었으니까요. 성공 뒤엔 늘 그림자가 따릅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벽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과연 어떤 고난이 기다릴까요? 축배를 들기엔 너무나 이릅니다. 성공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죠. 우리는 무엇을 내놓아야 했을까요? 그 무거운 진실이 우리를 덮칩니다. 영광의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로봇을 찬양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강력한 공포의 대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한다며 은밀한 견제를 시작했지요. 동맹이라 부르던 자들이 뒤로는 우리 기술의 핵심을 파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중국의 추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궈낸 프리미엄 시장을 그들은 비겁한 가격 공세로 난도질했습니다.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수천만 원대 로봇을 단돈 몇백만 원에 뿌리기 시작했죠. 성능은 떨어져도 물량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그들의 저질 공세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은 성벽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부의 적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었지요. 현대차의 생산 라인에 아틀라스가 투입된다는 소식에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부심이었던 로봇이 한순간에 생존을 위협하는 괴물이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 만든 기술이 왜 우리 목을 조르느냐는 절규에 우리는 답해야 했습니다. 기술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아틀라스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숙제였죠. 테슬라의 머스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입을 놀려댔습니다. 현대의 로봇은 너무 비싸서 사치품에 불과하다며 비아냥거렸지요. 그 소리에 흔들리는 투자자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의 고도화된 소프트웨어와 중국의 초저가 하드웨어 사이에서요. 조금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소 불을 밝혀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날들이었죠. 우리는 성공의 대가로 평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건 물거품이 됩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고작 조롱거리로 남게 둘 순 없었지요. 우리는 더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격과 일자리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진정한 패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가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독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해결책이 말이죠. 우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싸구려 공세에 흔들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높은 곳을 봤습니다. 단순한 기계 판매가 아닙니다. 로봇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현대는 로봇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이제 아틀라스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플랫폼이죠. 전 세계가 이 지점에 경악했습니다. 테슬라가 공장에 로봇을 넣을 때요. 우리는 도시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죠. 조지아의 메타플랜트를 보십시오. 거긴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인류 로봇공학의 성지가 되었죠. 수천 대의 아틀라스가 움직입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고 학습합니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뇌처럼 말이죠. 중국의 저가 로봇들은 못합니다. 그들은 흉내만 낼 뿐이니까요. 우리는 로봇의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의 위력입니다. 이제 누구도 우릴 무시 못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우리를 뒤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로봇의 표준이 됐지요. 우리의 시스템이 세계 기준입니다. 우리 기술이 없으면 로봇은 멈춥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패권입니다. 과거의 조립 공장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계자이자 주인입니다. 로봇 시대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우리와 일하는 게 꿈이 되었지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말입니다. 현대의 이력서를 넣으려 줄을 섭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죠. 우리는 그 불가능을 박살냈습니다. 자국 기술이라며 거들먹대던 자들여. 이제 우리 발밑에서 배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정의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아틀라스는 한국의 얼굴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곳에서요. 한국의 로봇이 인류를 구합니다. 그 자부심이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는 로봇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요? 미래 세대가 누릴 그 영광 말입니다. 그 위대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로보틱스 신화는요, 영원히 인류사에 기록될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로봇의 변방이 아닙니다. 인류의 내일을 설계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위험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아틀라스가 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될 테니까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진리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테슬라는 기계의 효율만 따졌지만요. 우리는 인류의 진보를 선택했습니다. 조립 공장이라는 비아냥은 이제 끝났습니다. 로봇 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은 영원할 겁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날까지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입니다. 이것이 후손에게 물려줄 진정한 자산입니다.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로봇의 시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